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먼저 컨택트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택트 렌즈가 뭐 최초의 의료용 고분자라고 뭐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일단 그 PMMA 폴리메칠 메타크릴레이트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1930년대라 그러고 뭐 1차 세계대전 때 그 비행기 앞에 사용하는 게 아크릴판을 사용했는데 비행기 사고 나고 그러면 아크릴판이 깨진 게 눈에 들어가고 그래도 물론 이제 물리적인 손상은 있지만 눈에 들어간 아크릴판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쁜 영향은 입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고 물론 이제 상처는 나겠지만 그걸 이용해서부터 컨택트 렌즈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얘기 있어. 물론 유리를 이용한 컨택트 렌즈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래. 그렇지만 뭐 무겁고 그러니까 거의 사용되는 예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폴리메칠 메타크릴레이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고분자 하드 컨택트 렌즈 고분자. 근데 알다시피 이 이제 눈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오래 끼면은 뭐 매일 이제 뺐다 넣었다 그래야 되고 눈이 피로하고 결국은 산소가 투과해야 눈의 피로도도 줄어들고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산소 투과형은 어떤 물질들이 사용되느냐 하면은 이걸 내 강의를 다른 과목들을 좀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단 산소가 잘 투과하는 형태의 물질은 기본적으로 F하고 SI 계열의 물질들이 산소 투과성이 좋아요. 막으로 만든다든지 그럴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택트 렌즈의 경우도 산소 투과형은 F계 또는 실리콘계가 있다고. 기본적인 구조는 뒷장에 있는데 지금 여기 가로가 빠졌는데 폴리아크릴 메칠 메타크릴레이트는 여기가 CH3로 끝나는 거예요. CH3로 끝나는 건데 여기가 CH3로 끝나는 건데 거기다가 플로라이드 계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하드 컨택트 렌즈에서 산소 투과 연계의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도 지금 요게 지금 이상하게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얘가 지금 폴리메칠 메타크릴레이트라고. 폴리메칠 메타크릴레이트하고 그 사이드 체인에 실리콘을 갖다 집어넣은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가로가 빠졌어요.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폴리메칠 메타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를 이용해서 하면은 산소 투과성이 좋아지고 지금 나의 또 다른 동영상 중에 그 고분자 막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산소 투과성 막에 응용될 때는 실리콘이라든지 F가 들어간 놈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 컨택트 렌즈.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하드 컨택트 렌즈는 친수성이 전혀 없는 소수성의 물질들을 사용하는 거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약간 친수성을 갖고 있어서 물에서 스웰링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눈에 착용했을 때 수분 함수율이 높고 그래서 착용감이 좋은 그런 컨택트 렌즈를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폴리 하이드록시 에칠 메타크릴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CH2C의 뒷장의 그림을 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얘기했지만 요게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 아크릴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이드록시 CH2에 CH3 얘는 똑같고 여기에 C에 O에 O에 CH2, CH2OH 이렇게 된 게 하이드록시 에칠 메타크릴레이트
라고 해서 해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용 고분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폴리해마를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서 제일 먼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뭐 뷰틸 아크릴레이트와의 공중합체라든지 또는 누구와의 공중합체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얘고, 그 다음에 MVP라고 돼 있어. N 바이닐 피롤리돈.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가로가 빠졌는데 이와 같이 생긴 고분자하고 폴리해마하고의 공중합체가 지금은 함수율이 제일 높은 전도성 의료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로 사용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함수율이 높을수록 수분 투과성, 이온 투과성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아요. 근데 함수율이 높으면 물성 및 투과성이 떨어져요. 당연한 얘기에. 그 다음에 실리콘은 착용감이 나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실리콘이 들어간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착용감이 나빠서 잘 사용이 안 된다고는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런 기본적으로 하드 컨택트 렌즈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판 계열이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거기에 하이드록실 그룹을 집어넣은 폴리해마.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우리 바이닐 피롤리돈. 사실은 여기 폴리바이닐 피롤리돈이라고 해서 수용성 고분자에서도 얘기가 나온 물질인데, 얘하고의 공중합체가 가장 함수율이 높은 의료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조직 대체용 고분자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건 뼈 시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뼈 시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뼈하고 뼈를 붙여주면서 뼈의 역할을 대체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요 이그샘플을 갖고 온 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드, 이액형 본드라고 해서 A하고 B 두 개 섞어가지고 잘 저어주고 어디 바르면 강력 접착제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사용해 본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노머하고 중합 촉진제가 A액이라고 하면 분말 상태의 PMMA 미리 고분자를 좀 집어넣고 게시제하고를 B액이라고 한다고. 게시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섞어서 그러면 중합이 일어나면서 크로스링킹이 일어나면서 굳어지는 게 이게 이액형 본드 접착제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마찬가지로 생체 내에서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생체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기포 발생에 의해서 물성 저하가 일어나는 건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는 복합 재료를 만들어서 물성 저하를 막아주는데, 여기가 지금 요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발 본드를 붙일 때 온도가 좀 상승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몸 안에서 뭐하고 뭘 붙이려고 그럴 때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뼈 시멘트 같은 경우 사용할 때는 가교 속도를 제어해서 열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한다든지 천천히 열이 발생하게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고분자가 중합할 때는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는 이건 고분자가 갖고 있는 본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그냥 알고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적합성 고분자. 이거는 의료용 고분자가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혈액 적합성 고분자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많이 이루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내가 이게 지금 시간적 변화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게 대강 1990년대 정도로 보면 되고, 그죠? 요게 대강 2000년 이후로 보면 될 것 같아. 요거는 당연히 그 전 얘기인데, 합성 구분자를 사용할 땐 처음에는 손수성 표면이 좋다, 뭐 친수성 표면이 좋다, 뭐 그러다가 헤테로제닉한 표면, 마이크로 도메인 이론, 뭐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친수성하고 소수성이 교대로 들어가면 좋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폴리우레탄이 여기서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혈액 적합성이 조금은 개선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조금 개선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헤파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는 헤파린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존재해. 뭐 거머리 같은 데 많이 있는 그런 건데 피가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헤파린을 폴리사카라이드인데 얘를 합성 고분자 표면에 붙여가지고 혈액 응고를 막으려고 했던 연구들이 또 한때 많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개선은 되지만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생체 활성 분자를 갖다 아예 복합화하는 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지금 뭐 옆에 있듯이 물리화학적, 계면화학적, 생화학적,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접근은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한 인공혈관, 인공심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식을 하기 전에 환자의 피로 한번 코팅을 해줘요. 살짝 적셔줘요. 그러면 거기서 환자의 피로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응고가 일어난 층은 더 이상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 생명체 입장에서는 항원으로 작용이 안 한다는 얘기, 적으로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그 상에서는 더 이상 피가 응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폴리에스터로 제작한 인공혈관, 아까 얘기했던 데이크론으로 이렇게 주름이 잔뜩 잡혀져 있어. 뭐 혈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서도 미리 환자의 피로 한번 적셨다가 사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거를 한번 수행을 해서 혈액 적합성을 높여주는 거고, 그리고 인공혈관은 지금 요 PU로 돼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PUR 폴리우레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합 기조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공심장은 지금 폴리우레탄하고 실리콘하고가,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폴리우레탄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혈관 같은 경우도 요 앞에 번에서 얘기를 잠깐 까먹었는데 피로 적셨다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소구경의 미세구경의 인공혈관은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기본적으로 중구경, 대구경 좀 큰 포화 사이즈가 아니라 직경을 갖고 있는 혈관들은 지금은 전부 인공혈관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건 아주 의료용 고분자의 최근의 연구 동향 이런 거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첨가하려고 그러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한 10년 전 기준으로 지금은 얘기해서 베이직한 내용만 얘기한 걸로 합시다. 자, 인공혈관은 의료용 고분자는 여기까지 얘기하는